혹시 오늘 아침에도 생강차 한 잔 드셨을까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혈액순환에 좋으니까,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이런 이유로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주변 어르신들 보면 냉장고에 생강을 항상 넉넉하게 채워놓으시고 아침마다 갈아서 드시거나 물에 우려서 드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믿으셨던 그 생강차, 거기에 특정한 것을 함께 넣어 드시면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에이, 생강이 뭐 어때서? 옛날부터 약으로 쓰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경우가 어떤 분들인 줄 아십니까? 건강에 전혀 관심 없던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건강에 지극정성이셨던 분들. 좋다는 음식은 뭐든지 찾아서 드시고 건강 프로그램은 빠짐없이 챙겨보시고 이웃들에게까지 건강 비법을 전파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콩팥이 크게 나빠지시는 경우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믿고 따라하신 건데 누가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여과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습관이 60대 이후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둘째, 콩팥을 지키면서 생강의 좋은 효과만 누리는 올바른 섭취 방법 3가지. 셋째, 지금 당장 자가점검이 가능한 콩팥 위험 신호 확인법.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의 콩팥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쯤 만나 뵈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살이 되신 여성분인데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전도사셨어요.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오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그날의 건강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냉장고 한쪽에는 직접 농장에서 사오신 생강이 항상 한 봉지 가득 들어있었고 선반에는 강황가루, 계피가루, 각종 건강보조 식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약 3년 전 김 선생님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강의 효능에 대한 방송을 보셨습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촉진하며 몸속 염증을 줄여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방송을 보신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은 바로 재래시장에 가셔서 생강을 한아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김 선생님만의 건강 비법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생강 한 톨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강판에 가셨어요. 거기에 꿀을 넉넉하게 큰 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 넣으시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 잔 가득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계피가루도 한 꼬집 넣으셨어요. 계피도 혈관에 좋다던데 같이 넣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이셨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심때는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어떤 국물 요리를 끓이시든 반드시 생강을 썰어 넣으셨어요. 그냥 살짝 넣는 정도가 아니라 어른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생강을 몇 끼니 국물에 넣으신 겁니다. 국물에 생강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몸에도 좋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저녁에는 또 다른 루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는데 누군가 강황이 관절에 좋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에 강황가루 1스푼을 타시고 거기에 또 생강가루를 1스푼 추가하셨습니다. 강황에 생강까지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생강꿀차, 점심에 생강 넣은 국물, 저녁에 강황 생강우유, 하루에 3번 365일, 3년 동안 쉬는 날 없이 반복하신 겁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몸이 확실히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고 겨울에도 손발이 덜 차가웠고 감기에도 잘 안 걸리셨어요. 김 선생님은 주변 이웃들에게 자신의 건강 비법을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나는 생강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다고요. 이웃분들도 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따라하기 시작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2년째로 접어들면서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건 소변의 변화였어요. 소변색이 점점 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맑은 노란색이 아니라 진한 갈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했어요.
김 선생님은 내가 물을 좀 적게 마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기에 소변을 보시면 마치 세제를 풀어놓은 것처럼 하얀 거품이 가득 일어나고 물을 내려도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거품은 의학적으로 단백뇨의 신호인데 쉽게 말해서 콩팥의 필터가 고장나기 시작해서 혈액 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은 이것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어요. 3년째에 접어든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산책을 나가시려고 세수를 하시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눈 아래가 마치 물주머니를 달아놓은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전날 밤에 짜게 먹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발목을 보니까 양말 자국이 움푹 패여서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고 한참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함유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살 속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예요. 이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딸의 권유로 대학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4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가 0.5에서 1.2 사이인데 이 수치의 2배를 넘긴 거예요. 크레아티닌이란 건 우리 몸의 근육이 활동한 뒤에 생기는 노폐물인데 콩팥이 건강하면 이걸 소변으로 깨끗하게 걸러보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건 콩팥의 필터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사고체 여과율도 확인했는데 이건 콩팥이 1분 동안 혈액을 얼마나 깨끗하게 걸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김 선생님은 40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평소에 꾸준히 드시는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식습관이 있으신가요? 김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네, 생강을 3년째 매일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꿀이랑 같이 차로 마시고 저녁에는 강황이랑 같이 우유에 타먹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생강이 나쁜 식품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강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에요. 문제는 생강 그 자체가 아니라 김 선생님이 생강을 먹었던 방식에 있었습니다. 과도한 양을 매일 반복해서 드신 것, 꿀이라는 고가당 식품과 매번 함께 드신 것, 강황이라는 옥살산이 높은 식품과 동시에 섭취하신 것, 그리고 맵기 짠 국물 음식에까지 생강을 넣어 콩팥의 나트륨 부담을 2중 3중으로 준 것.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3년에 걸쳐 조용히 아무런 통증 없이 콩팥앗을 갉아먹은 겁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시다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김 선생님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강을 드시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로 피하셔야 할 최악의 조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생강과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은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최악의 조합 첫 번째, 생강에 꿀을 듬뿍 넣어 매일 공복에 마시는 것. 이 조합은 여러분의 콩팥 미세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강꿀차가 뭐가 문제야? 주변에서 다 마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가끔 한 잔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꿀을 큰 숟가락으로 2숟가락 이상 듬뿍 넣어서 그것도 아침 공복에 드신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꿀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꿀의 전체 성분 중 약 40%가 과당이에요. 이 과당은 우리가 밥이나 빵에서 얻는 포도당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골고루 에너지로 쓸 수 있지만 과당은 거의 전부가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에서 이 과당을 처리할 때 부산물로 요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요산이 바로 콩팥의 적입니다. 요산이라고 하면 통풍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발가락이 빨갛게 붓고 아프게 되는 그 병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요산의 해악은 통풍에서 끝나지 않아요. 요산이 혈액 속에 많아지면 콩팥 안에 있는 수십만 개의 미세한 핏줄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콩팥이 어떤 장기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피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 여과 작업을 하는 곳이 사고체라고 불리는 아주 가느다란 핏줄 뭉치인데 한쪽 콩팥에만 이런 사고체가 100만 개 가까이 있어요. 그만큼 섬세하고 예민한 구조입니다. 요산 결정이 이 가느다란 핏줄 안을 지나가면서 안쪽 벽을 긁고 상처를 냅니다. 마치 가느다란 수도관 안에 모래알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상처가 나지만 매일 반복되면 상처가 누적되면서 핏줄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여기에 생강의 역할이 더해집니다. 생강에는 수포고해집니다. 여기에 생강의 역할이 더해집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매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게 좋은 작용이에요. 그런데 콩팥 핏줄이 이미 요산 때문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혈류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난 부위에 물을 더 세게 틀어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공복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안 드신 빈속에 꿀에 과당이 들어가면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요산이 한꺼번에 확 올라갑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 먹는 것과 빈속에 먹는 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아침 6시, 어르신 한 분이 일어나셔서 부엌으로 가십니다. 냉장고에서 생강을 꺼내 강판에 가시고 찬장에서 꿀병을 꺼내 큰 숟가락으로 2숟가락 넣으시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빈속에 호호 불어가며 한 잔을 비우시죠. 오늘도 건강 루틴 완료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이걸 1년, 2년, 3년 반복하시는 겁니다. 콩팥은 매일 아침 조용히 삼철을 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바꾸십시오. 생강차를 드실 때 꿀은 아예 빼시거나 정달게 드시고 싶으시면 티스푼으로 반 정도, 그러니까 아주 소량만 넣으십시오. 매일 마시지 마시고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가벼운 식사를 하신 뒤에 드시십시오. 공복에 드시는 습관만 바꾸셔도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악의 조합 2번째, 생강과 고농도 강화물 매일 함께 섭취하는 것. 이 조합은 콩팥에 옥살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이는 속도를 무섭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강황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건강 프로그램을 틀면 강황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강황이 관절염증을 줄여준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먹을 수가 없으시죠? 거기에 생강도 좋다고 하니까 둘 다 좋은 거면 같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생각이 콩팥에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좋은 성분도 있지만 동시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듭니다. 바로 이 결정이 콩팥 결석, 흔히 말하는 콩팥돌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생강에도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생강 자체의 옥살산 함량은 그리 높지 않지만 강황과 함께 매일 섭취하면 하루 옥살산 섭취 총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거기에 우유까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에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서 결정이 만들어지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결정들이 콩팥의 가느다란 세뇨관, 그러니까 소변이 만들어지는 아주 좁은 관 속에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래알처럼 아주 작아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세뇨관을 맞기 시작하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런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저녁 8시쯤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하십니다. 거기에 강황가루 1스푼, 생강가루 1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죠. 이른바 황금우유라고 불리는 건데 해외에서 건강음료로 유행하면서 국내에서도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걸 매일 저녁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건강보조식품으로 강황 캡슐을 드시면서 동시에 생강차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요. 캡슐에 들어있는 강황은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강황가루보다 옥살산 함량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차까지 더하시면 콩팥이 감당해야 할 옥살산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바꾸십시오. 생강과 강황을 같은 날 동시에 드시지 마십시오. 생강을 드시는 날은 강황을 쉬시고 강황을 드시는 날은 생강을 쉬시는 식으로 교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강황 캡슐을 드시고 계신 분은 생강차를 매일 드시는 습관은 중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두 가지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소 5에서 6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고 양도 절반 이하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물을 충분히 하루에 8잔 이상 드셔서 옥살산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최악의 조합 세 번째. 짠 국물 음식에 생강을 넣어 맵기 드시는 것. 이 조합은 콩팥의 나트륨 과부하와 혈압 상승이라는 이중공격을 가합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국물 요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갈비탕, 설렁탕. 거의 맵기 국물 요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 국물 요리에 생강을 넣으시는 습관이 있어요. 생강 넣으면 비린내도 잡히고 몸에도 좋고 하시면서요. 국물 요리 자체가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기가 많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약 1200에서 1500mg 정도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에요. 찌개 한 그릇에 이미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점심, 저녁으로 국물 요리를 2번 드시면 그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치를 훌쩍 넘어버리죠.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빠르게 합니다. 이것 자체는 좋은 작용이에요. 하지만 나트륨을 과다 섭취한 상태에서 혈류가 빨라지면 콩팥으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콩팥의 사고체, 그 미세한 핏줄 뭉치에 평소보다 더 센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필터에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으면 필터가 빨리 망가지잖아요.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사구체의 미세한 구멍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걸러야 할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김 선생님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소변 거품,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든요. 약은 혈압을 낮추려고 하는데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니까 몸 안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줄다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바꾸십시오. 국물 요리에 생강을 넣는 것 자체를 못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물은 남기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국물을 다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나트륨 섭취량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에 국물 요리는 한 끼만 드시고 나머지 한 끼는 국물 없는 반찬 위주의 식사로 바꾸십시오. 생강은 국물에 넣기보다는 따로 생강차로 연하게 우려 마시는 것이 나트륨 부담을 줄이면서 생강의 좋은 성분을 섭취하는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생강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생강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만 지키시면 생강의 좋은 효과는 그대로 누리시면서 콩팥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방법 첫 번째. 생강은 하루에 생것 기준 10g 이내, 말린 것 기준 2g 이내로 드십시오. 10g이 얼마만큼이냐면 어른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 정도의 크기입니다. 작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생강이 가진 진저롤의 항염 효과, 소화 촉진 효과, 혈액순환 촉진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콩팥의 부담만 늘어나요. 마른 생강가루로 드시는 분들은 티스푼으로 반 정도가 약 2g에 해당합니다. 이것보다 더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드시기보다는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3-4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쉬는 날을 만들어주셔야 콩팥도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김 선생님도 전문가 상담을 받으신 뒤에 생강 섭취량을 이 기준으로 줄이시고 꿀 대신 대추를 서너 알 넣어서 연하게 우려 드시는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넉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하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2.4에서 1.8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아직 정상 범위에 들어오신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셨습니다. 콩팥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고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고무적인 결과였어요. 올바른 방법 두 번째, 생강차는 반드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연하게 우려서 드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사를 하신 뒤에는 위장에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생강의 자극 성분이 위 점막에 직접 닿지 않아요. 위에도 부담이 줄고 영양분 흡수도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하게 우린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 정도의 생강을 얇게 저며서
뜨거운 물 200ml, 그러니까 일반 종이컵 한 잔 정도에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만 우려내시면 됩니다. 이때 물이 연한 노란색을 띠는 정도가 적당해요. 진한 갈색이 들 때까지 오래 우리시면 생강의 매운 성분이 과하게 추출되어서 위장과 콩팥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꿀 대신 대추를 2-3알 넣어주시거나 감초 조각을 살짝 넣어주시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면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대추는 오히려 콩팥 기능을 돕는다는 한의학적 근거도 있는 식품이에요. 참고로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 1시간 이내에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이 풍부한 과일, 예를 들어 배나 수박, 참외 같은 것들이 체내 수분 순환을 도와서 콩팥의 여과 작업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올바른 방법 3번째. 생강을 드신 날에는 물을 평소보다 2-3잔 더 드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생강을 드시더라도 생강 속 성분들이 대사되면서 콩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드시면 콩팥이 이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쉽게 내보낼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콩팥 안에 오래 머물면서 손상을 일으킵니다.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이 보통 8잔 정도인데 생강을 드신 날에는 10잔에서 11잔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1시간에 한 잔씩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콩팥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생강차를 드신 뒤 2시간 이내에 물을 2잔 정도 더 드시면 옥살산과 요산 같은 물질들이 콩팥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이 3가지 방법을 지키시면서 생강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콩팥 수치는 매번 검사할 때마다 안정적입니다. 생강의 좋은 효과는 그대로 보시면서 콩팥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올바르게 먹기만 하면 생강은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고혈압약 중에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고 불리는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이름이 어려우시면 약봉투에 적혀있는 약 이름 끝에 프릴이나 사르탄이 들어가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약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와 압력을 조절하는 약이에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이 생강을 많이 섭취하시면 생강의 혈관 확장 효과와 약의 효과가 겹치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어지러움이 생기실 수도 있고 콩팥의 여과 압력이 불안정해지면서 콩팥 기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하시지 마십시오. 둘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당뇨약, 특히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꿀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약 때문에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은 콩팥 핏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생강차에 꿀을 넣는 것을 완전히 피하시고 생강 자체도 소량만 일주일에 2-3번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사고체 여과율이 60 미만이라는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생강뿐 아니라 모든 건강보조식품을 드실 때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는 건강한 분들에게 아무 문제 없는 양도 여러분에게는 과부하가 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넷째, 혈액 응고를 막는 약, 흔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생강을 많이 섭취하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강 자체에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약의 효과와 생강의 효과가 겹치면 코피가 자주 나신다거나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콩팥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험 신호 첫 번째, 소변 거품. 소변을 보신 뒤에 변기를 보십시오. 거품이 생기는 건 정상일 수 있지만 그 거품이 30초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건 단백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콩팥 필터가 손상되어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위험 신호 두 번째. 아침에 눈 주위나 발목이 붓는 것. 자고 일어났을 때 눈밑이 부어 있거나 발목이나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자국이 움푹 들어가서 5초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 세 번째. 소변량이나 소변색의 급격한 변화. 평소보다 소변 횟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반대로 크게 줄었을 때 또는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진한 갈색으로 변했을 때는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생강 섭취를 즉시 중단하시고 가까운 내과나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콩팥은 80% 이상 손상될 때까지 통증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생강은 좋은 식품이지만 꿀을 듬뿍 넣어 매일 공복에 드시는 것. 강황과 동시에 매일 섭취하시는 것. 짠 국물 요리에 넣어 맵기 드시는 것. 이 세 가지 조합은 콩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둘, 생강은 하루 10g 이내의 소량을 식후에 연하게 우려서 이틀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면서 생강의 좋은 효과를 누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물도 평소보다 두세 잔 더 챙겨 드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셋, 소변 거품. 아침 부종, 소변색 변화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콩팥이라는 장기는 참 묵묵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소리를 안 내요. 80%가 망가져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건데 바로 그 침묵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아시고 넘기시다가 정작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지만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늦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도 습관을 바꾸신 뒤에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장기이지만 더 나빠지는 걸 막고 남아있는 기능을 잘 보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다는 음식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건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당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런 방식으로 먹고 있었는데 하고 뜨끔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바꿨더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좋고 궁금한 점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생강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의 콩팥을 지켜주는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못된 건강 정보에 속지 않도록 검증된 정보만 골라서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 다음에 중요한 건강 정보가 올라왔을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식습관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